생각하는 20대는 틀에 가두는 걸 거부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인데 그걸 MZ세대로 묶거나 아니면 20대는 이래야 된다 아니면 청년은 이래야 된다 이런 그러한 용어나 그룹핑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의하지 말라라는 게 20대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든 20대 때는 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386들한테 국영수 배우고 커서는 또 386들한테 인문학 배우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좀 정신적으로 386들한테 종속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사회적 또 발언권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해가지고요. 60년대 그런 386 세대에서 바로 80, 90으로 이렇게 해서 스킵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뭐 X세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스킵 세대 나중에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낀 세대 혹은 소외감을 토로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40대가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잇는 기둥과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90년대생들을 좀 보수와 이건 좀 섣불리 좀 경계를 좀 하는 편인데 진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 게 없는 젊은 층들이 보수, 가진 게 있어야 기득권이 있어야 보수고 어쩌고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보수와 일배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적인 어떤 성향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탈이념적인 거,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결혼해서 또 집을 구한다든지 보수화되었다라는 부분에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간 행해왔던 어떤 조국 사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당으로 표가 몰려왔던 것이 그것이 저희 당이 너무 좋아서 저희 당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2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20대와 40대의 어떤 세대 차이나 어떤 세대의 인식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을 놓고 논하게 돼버리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논쟁밖에 돼버리지 못하고 정치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투표 성향의 흐름이 좀 일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또 갈등을 미리 산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20대들이 살려면 20대들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좀 자립을 할 기회를 잡으려면 저는 반드시 어떤 고용 유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40대, 50대 정규직들의 어떤 기득권을 좀 균열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20대들이라든가 10대들이라든가 40대들은 아무래도 좀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까 싶고 과거에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참는다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뒷담한다거나 그런 정도에 그쳤는데 MZ세대, 요즘의 20대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586이라든지 아니면 386의 세대 50대, 60대 그런 어떤 세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0대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 또래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보더라도 이 40대 직장 상사분들과 정치적인, 시사적인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와 40대 간의 갈등을 지금부터 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대들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불평등 관점에서 다른 세대들과 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그런 기성 세대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잘못 없다. 이제 우리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알고 보니 뭐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일단 조국 사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386들도 자신들이 욕하던 산업화 세대들이랑 똑같은 기득권이라는 게 좀 그들한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20대 중에서 좀 남자와 좀 다르게 이야기 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좀 뭐랄까 지나치게 페미니즘 편을 들었다, 여성 편향을 들었다 해서 뭐 내가 좀 뭔가 삶이 막다른 골목을 물렸다 이런 좀 위기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사회 문제들을 보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돈을 아예 그냥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어떤 삶이 어려워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정부는 청년을 돌보지 않고 왜 우리 20대를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20대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특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위선에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위선적인 측면은 보수당도 기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런 측면은 많았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저들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집권을 했는데,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근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뭐 인국공 사태,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부패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네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토론인가요? 아니 이게 정치적인 아니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곳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20대와 40대에 대한 세대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그 취지에 반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세대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또 조국 사태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선 정부가 우리 정부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런 제가 이런 가능하면 말씀을 저는 제 드린 생각에는 그런 거를 좀 피해서 말하는 게 그걸 좀 낫지 빼놓고 않을까. 지금 20대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빼놓고 어떻게 20대의 그 지지율 추이와 20대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 저는 아예 저는 이걸 이렇게 세대 토론을 하겠는데 저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 의혹과 아니,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의 되죠.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도. 네, 저는 그런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데 의원님, 근데, 네, 의원님. 이런 세대 의원님, 근데 일단.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386 좌파들은요, 전 기본적으로 단순히 좌파가 아니라 돌아온 동아시아 봉건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돌아온 동아시아 봉건 귀족들이다 보니까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을 성과나 능력,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혈통 아니면 당성, 충성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로 가면 과연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있을 것이냐, 내 노력에 응하는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아니, 다른 거 다 하겠어. 싹 다 하겠어. 합니다. 예의가 없어.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다 커트야. 네,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네.